손끝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사모는 눈을 감고 나를 끌어안으며 떨었다. 이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멈추고 싶지 않죠?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귓가에 스며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입술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첫 키스는 깊고 길었으며 오래 참은 듯 뜨거웠다. 그녀는 블라우스 단추를 스스로 풀어 헤쳤다. 우아함을 지운 채 한 여자의 열기를 드러냈다. 탄탄한 가슴선이 눈앞에 드러나자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타올라 제가 되었다. 서재의 불빛 아래 우리는 금기를 깨뜨렸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었다. 오늘은 60대 회장을 모시는 운전기사 도윤 씨와 회장의 60대 아내와의 금기된 벽이 깨지는 실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44 강도윤, 중소기업 우진전공의 운전기사이자 잡다한 일을 도맡는 사람이다. 회장 윤경호는 66, 검은 제네시스 지구심 리무진을 타는 위험 있는 사장님이었다. 그 차는 내 삶의 작은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지만 진짜 마음을 흔든 건 따로 있었다. 그건 바로 회장님의 아내 한서연, 62의 사모님, 나이를 잊게 만드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검은 단발과 고운 허리선, 단정한 몸매와 필라테스로 다져진 당당한 걸음이 눈에 밟혔다. 나는 집안의 허드렛 일을 자주 도우며 드나들었고 그럴 때마다 사모님은 늘 내 손을 챙겨줬다. 손이 거칠어요. 이거 꼭 바르세요. 라벤더 향 크림을 덜어주던 온기는 오래 남았다. 어느 날 회장이 공장에 내려가자 사모님은 내게 현관 센서 등을 봐달라며 저녁에 불렀다. 비가 내리던 저녁, 그녀는 그레이 니트 원피스를 입고 나를 맞이했는데 향기가 은은했다. 우린 허브티를 마시며 잠시 눈을 맞췄고 낯선 두근거림이 빗소리와 함께 귓가를 울렸다. 현관 사다리에 올라 수리를 하던 순간 불이 꺼지며 사모님 손길이 내 발목을 잡았다. 조심해요. 한마디 속에 길게 스며든 떨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선을 넘는 건 추락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집을 나설 때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손크림도 넣었으니 꼭 챙기세요라 말했다. 그날 밤 검은 차의 엔진은 유난히 조용했지만 내 가슴은 오래도록 진동하며 흔들렸다. 윤 회장의 집은 강남 언덕 위 고급 저택 단지 한가운데 자리에 있었다. 대문을 지나면 정원이 펼쳐지고 분수대와 조경수들이 호텔처럼 빛났다. 현관은 대리석 계단 위에 서 있고 샹들리에가 복도 끝까지 늘어졌다. 벽난로 옆엔 고가의 예술품이 걸려 있었고 손님방은 작은 호텔 같았다. 나는 그런 집을 오가며 잔심부름을 했지만 늘 발걸음을 조심히 했다. 하지만 그날 회장이 공장에 묶인 틈을 타 사모님이 조용히 날 불렀다. 강 기사님, 오늘은 잠깐 들러주실래요? 책장이 좀 흔들려서요. 비가 내리는 저녁, 집안은 고요했지만 은근한 긴장이 스며들어 있었다. 사모님은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날 맞이했다. 그녀는 내 손끝을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고 나는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책장을 고치다 손가락을 베이자
그녀가 다급히 내 손을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직접 붕대를 감으며 숨을 가까이 내쉬었다. 머리카락이 내 손등에 흘러내렸고 그 향기에 심장이 흔들렸다. 강 기사님, 이상하네요.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는 게 이렇게.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고급스러움은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집안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자 사모의 실루엣이 또렷이 드러났다. 아이보리 블라우스는 얇아 어깨선과 굴곡진 가슴이 은근히 비쳤다. 허리선은 탄탄했고 힙은 단단히 올라붙어 선명한 곡선을 만들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젊은 몸매, 그러나 그 위엄이 더 짜릿함을 줬다.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라인을 훑쳤다. 사모는 모른 척했으나 입술선이 흔들려 은근한 웃음이 배었다. 책장에 손을 대다 손가락이 베이자 그녀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블라우스 사이로 은은히 번지는 체온이 코끝을 스쳤다.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붕대를 감아주었다. 손등 위로 머리칼이 흘러내리자 내 심장은 도망칠 길이 없었다. 사모의 손끝은 필요 이상 오래 머물렀고 눈빛은 깊게 머물렀다. 강 기사님,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속삭임이 흘렀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손가락은 이미 그녀를 붙잡았다. 은유적인 불빛 아래 서로의 거리는 더는 숨길 수 없게 좁혀졌다. 사모의 눈빛이 흔들리며 내 손 위에 오래 머물렀다.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내 귀에도 닿았다. 그녀는 예순을 넘긴 나이였지만 몸은 놀랍게도 젊었다. 블라우스는 가슴선을 감추지 못했고 허리선은 날렵했다. 핏이 좋은 슬랙스는 매끈한 다리를 곱게 드러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탄탄한 힙 라인은 완벽했다.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나 곡선 하나하나가 눈앞에 깊게 새겨졌다. 사모는 내 망설임을 읽은 듯 가볍게 웃어 보였다. 강 기사님, 눈을 피하지 말아요. 괜찮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아 끌어 허리 위에 얹었다. 탄력이 느껴지는 선은 생각보다도 뜨거웠다. 이건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속삭임은 고요했지만 금속처럼 단단히 울렸다. 나는 더는 말릴 힘이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손길이 내 어깨를 타고 목선까지 스쳤다.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턱선을 스치며 다가왔다. 입술은 따뜻했고 숨결은 불꽃처럼 번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사모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맡겼다. 거실 불빛이 낮아지고 바깥 비소리는 커졌다. 세상은 멀리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 남았다. 손끝이 그녀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사모는 눈을 감고 나를 끌어안으며 떨었다. 이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멈추고 싶지 않죠?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귓가에 스며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입술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첫 키스는 깊고 길었으며 오래 참은 듯 뜨거웠다. 그녀는 블라우스 단추를 스스로 풀어 헤쳤다. 우아함을 지운 채 한 여자의 열기를 드러냈다.
탄탄한 가슴선이 눈앞에 드러나자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이 타올라 제가 되었다. 서재의 불빛 아래 우리는 금기를 깨뜨렸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었다. 거실 불빛 아래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 올렸다. 숨소리가 빠르게 겹쳤고 가슴이 서로 부딪혔다. 하강 기사님, 짧게 흘러나온 신음이 터졌다. 그 소리는 비밀스러웠지만 너무도 선명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가까이 당겼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블라우스가 떨어지고 가디건이 소파에 흘렀다. 하얀 피부 위로 희미한 떨림이 파도쳤다. 안 돼, 이건 말은 거절이었으나 손은 붙잡았다. 그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날 더 깊게 끌었다. 입술이 겹쳐질 때마다 읍하고 눌린 소리가 거실 정적을 찢고 비오는 창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며 아 하고 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부딪히며 가구가 흔들리고 작은 삐걱임. 그 소리에 오히려 더 뜨겁게 몸을 포겠다. 누가 들으면 그녀는 떨며 속삭였지만 곧 신음을 삼키듯 응거기라 새어나왔다. 내 손끝이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그녀의 숨결, 더는 참을 수 없어로 바뀌어 갔다. 창밖 빗소리와 겹쳐진 그녀의 떨림, 내 귀에 꽂히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사모님, 내 목소리마저 갈라져 흘렀다. 그만 아니 더 그녀는 스스로 흔들렸다. 마침내 소파 위 우리 사이에서 작은 부딪힘, 탁, 탁 규칙적인 소리로 금기가 깨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듯 웃으며 말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아. 제발 멈추지 마요. 나는 더 깊게 끌어안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밤은 우리 겁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자 소파 위 어지러운 흔적이 눈에 밟혔다. 사모는 담요로 몸을 가린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열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그 옆을 지켰다. 숨결은 고르게 들렸지만 얼굴은 상기됐다. 우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녀가 속삭이며 눈을 떴다. 눈가에는 뿌옇게 번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입술은 아직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빼내며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에서 또 다른 불길이 타올랐다. 사모님, 이미 시작했잖아요. 멈출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침묵, 그러나 곧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흔들려요. 그 순간 종소리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우린 동시에 몸을 움찔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배달원이었다. 박스를 건네고 돌아가자 사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보세요. 늘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해요. 그러나 떨리는 손끝은 여전히 나를 찾았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지 않았다. 대신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죄책감이 우리를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우린 이미 서로에게 갇혔어요.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내 품으로 고개를 묻어왔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퍼졌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 마음을 덮지 못했다. 회장이 해외 출장을 떠난 날 집안은 고요했다. 사모는 작은 가방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오늘 잠시만 멀리 가볼까요? 눈빛 속엔 오래 눌러둔 갈망이 번졌다. 나는 회장의 검은 지구십키를 꺼내 들었다. 리무진의 묵직한 엔진음이 은밀히 울렸다.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사모는 창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다. 은빛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햇살을 품었다. 그 모습은 소녀처럼 자유롭고 환했다. 우린 동해안으로 향했다. 바다가 기다렸다. 도착한 해안도로는 청량한 빛으로 물들었다. 사모는 구두를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발자국마다 파도가 밀려와 흔적을 지웠다. 도윤 씨, 이 순간이 꿈 같아요. 그녀의 웃음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나는 모래 위에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사모는 내 옆에 기대며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피부는 빛났고 잔주름마저 부드러운 선으로 보였다. 우린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그녀의 입술에 묻은 크림을 살짝 닦아줬다. 순간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눈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회장님 차로 이런 데 오다니 스릴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설렘이 섞였다. 저녁엔 바닷가 작은 횟집에 들렀다. 그녀는 회에 소주를 곁들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 이렇게 웃은 게 언제였을까요? 말끝에 살짝 떨리는 눈물이 맺혔다. 돌아오는 길 해안도로에 달빛이 비쳤다. 차 안은 고요했고 우리의 손은 놓이지 않았다. 사모는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리무진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달려갔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 뒤 회장이 귀국했다. 공항에서 모신 그 얼굴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만 보며 입을 열지 않았다. 짧은 기침 소리조차 묘한 긴장감을 줬다. 집에 도착하자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다. 사모는 미묘하게 굳은 표정으로 날 보았다. 그 눈빛엔 아무 일 없었다는 신호와 제발 티내지 말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강 기사, 요즘 차에 기름 많이 쓰더군. 나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침착하게 답했다. 공장 출퇴근이 잦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시선이 내 뒤 사모에게 오래 머물렀다. 사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음식을 권했다. 그러나 젓가락이 살짝 흔들리는 걸 나는 봤다. 식사가 끝난 후 회장은 담배를 물며 말했다. 서연, 당신 요즘 더 젊어 보이는군.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은근한 날이 있었다. 사모는 미소로 받아쳤지만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나는 차고에서 차를 닦았다. 리무진 본네트 위 달빛이 날카롭게 번졌다. 차 안에 남은 바닷바람 향이 스쳐갔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윤 씨 사모가 조심스레 불렀다. 그녀의 손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여행 사진이에요. 혹시 회장님 보실까봐 당신이 맡아주는 게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깊이 숨을 삼켰다. 사진 속 웃음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증거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사모는 눈을 감으며 이마를 살짝 기댔다. 우린 언제까지 이런 그림자 속에 살아야 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회장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출장과 미팅으로 바빴다. 그 틈을 타 사모는 다시 날 불렀다. 오늘 오후 잠깐만 와줄래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나는 리무진을 몰고 집으로 향했다. 창가에 선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는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했지만 은근히 드러나는 곡선이 있었다. 우리는 거실 대신 정원으로 나갔다. 분수대 곁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선선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불안하게 얽혔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안 되는데. 사모는 말하면서도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회장의 검은 세단이 집 앞에 멈췄다. 우린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다. 사모는 황급히 내 손을 놓았다. 안에 들어가요, 빨리. 그녀가 속삭였다. 우린 서둘러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뒤쪽 복도로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땀이 솟았다. 회장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을 울렸다. 서연, 오늘 일정은 어땠나? 낮은 목소리. 별일 없었어요. 정원에서 잠깐 쉬었죠. 사모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그때 분수대 옆 벤치 위에 놓인 손수건. 내 이름이 수놓아진 작은 천이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봤다. 회장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 치워야 했다. 사모는 재빨리 걸음을 옮겨 손수건을 집었다. 강 기사님이 세탁해 준 걸 두고 갔나 봐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내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회장의 눈빛 속엔 날카로운 의심이 스며 있었다. 밤이 되어 사모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정말 아찔했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하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모님,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전화기 너머 그녀의 얕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내 가슴은 다시 불타올랐다. 며칠 뒤 회장이 갑자기 날 불렀다. 강 기사, 오늘은 내가 직접 지시하마. 그는 무심한 듯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차에 올랐다. 동해까지 가자. 단호한 목소리였다. 리무진 엔진이 천천히 고속도로를 달렸다. 백미러 속 회장의 눈빛이 자꾸 마주쳤다. 도윤, 너 요즘 차를 혼자 쓰진 않았나? 짧은 질문이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러나 손에 땀이 배어들고 있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차 냄새가 바닷바람 같구나.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공장 납품지 근처가 바다였습니다. 라 둘러댔다. 그는 대답을 흘려듣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맴돌았다. 동해 바닷가에 도착하자 그는 차에서 내렸다. 모래 위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서연이도 바다를 좋아하지. 그 말에 내 숨결이 흔들렸다.
강 기사, 넌 충성심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눈을 들 수 없었다. 예, 회장님. 언제나 충성을 다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깨를 두드렸다. 좋다. 하지만 충성은 언제 시험받는 법이지.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게 아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내 아내는 외로움을 잘 탄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말은 의심과 경고가 뒤섞인 화살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피식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모가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비쳤다. 회장의 시험이 있던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바늘 위에 앉은 듯 살았다. 차를 닦을 때마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서연이도 바다를 좋아하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모는 그날 이후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다. 집 앞에서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다. 손끝에 남아있던 그녀의 체온이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던 밤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밤 서재에서 아무도 모르게 심장이 요동치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뒷문을 통해 들어섰다.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이 보였다. 사모는 창가에 서 있었다. 어두운 조명에 비친 실루엣이 가녀리게 흔들렸다. 그녀는 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가 드러났고 곡선은 선명히 드러났다. 내 발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도윤 씨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눌린 듯 낮고 떨렸다. 나는 말없이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향수와 체온이 더 선명해졌다. 내가 손을 뻗자 그녀는 먼저 안겼다. 그 순간 숨이 섞이며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속삭였지만 손은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렸다. 셔츠가 바닥에 흘러내리고 그녀의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깊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신음이 조용히 새어나왔다. 서재 창밖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불길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책장이 흔들리고 액자가 삐걱거렸다. 작은 소음마저 우리를 더 흥분시켰다. 누가 들으면 그녀가 떨며 속삭였다. 그러나 입술은 이미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아니 서연님. 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린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서재에서의 밤 이후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숨은 가빴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사모는 내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도윤 씨, 우린 얼마나 더 숨을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을 삼켰다. 내 손끝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머리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나를 불렀다. 강 기사, 앞으로 더 중요한 자리를 맡기겠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나를 꿰뚫고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충성심 하나로 사람은 오래 가는 법이지.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생계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사모와 단둘이 정원에서 만났다. 바람은 서늘했고 그녀의 눈빛은 붉었다. 회장님 곁에 남겠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답을 아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알아요. 당신도 삶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몫이겠죠. 그녀는 내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다. 그 온기는 따뜻했지만 곧 사라질 것이었다. 도윤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등을 돌리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회장집 대문을 나설 때 밤하늘엔 달빛이 유난히 밝게 흘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묻혔다. 우린 결국 서로를 지키려다 놓아야 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뜨겁게 살게 하지만 또 때로는 지켜야 할 삶 앞에서 멈추게도 합니다. 운전기사 도윤은 생계를 위해 사랑을 놓아야 했고 사모는 그 선택을 이해하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불꽃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황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